이제 첫 화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당 최기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러 오지 않았거든요. 동지들과 함께 살풀이 하려고 왔어요. 맞나요? 예. 오히려 동지들한테 제가 배워야지 뭘 강의를 하겠습니까? 자, 무당 최기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디 갔어? 이게 이제 무당이라는 게 이게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땅인데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데요.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춰요. 이게 무자예요. 그렇죠? 근데 왜 저를 무당 최기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저는 역사학자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게 미래예요. 이게 과거예요. 미래와 과거를 이어주면서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데요. 도서관도 아니고, 그죠? 책상다리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춤을 추라는 거예요. 역사학자가. 좋습니까? 아이, 박수 한번 쳐요. 이제 한자 참 재밌다, 그죠? 무당이란, 근데 이해치카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뭐 이거보다 더 좋아요. 역사란 뭐다? 무당이다. 무당이시다. 덩실덩실 춤을 춰야 역사의 신이 역사의 문을 열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한자 하나 더 공부해요. 그죠? 한자 참 쉬워요. 그죠? 예. 다음 화면을 보세요. 우리가 길거리를 도라 그래. 맞나요, 동지들? 예. 근데 이제 이 도라는 게, 이거 어디 가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도와 길거리 도가 같아요. 지금 동지들 도 닦으신 거예요. 1500일 동안이나 여기 계셨잖아. 이미 득도하신 거예요. 예? 자, 도란 뭐냐? 길거리에 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게 머리 숫자예요. 대가리 숫자입니다. 대가리를 가지고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도입니다. 도 닦으러 절에 가고 도 닦으러 깊은 산에 가고 그런 분도 좋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저작거리에서 대가리 가지고 걸어가면 이게 도를 닦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와, 박수 한번. 우리 도 닦고 있어요. 그죠? 예, 오늘 한자 공부했어요. 그죠? 이제 불온 학생과 불량 학생에 대해서 왜 제가 강의를 가져왔냐면, 오늘 처음 보는 그림들이 많을 거예요.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충격들을 좀 받으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고요. 그 아이들에게 때로는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있을 거고, 그런 아이들에게 좀 어떻게 잘 접근할까,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요즘 학교 폭력이 있다, 막 난리가 났어요.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게임을 많이 해서 애들이 폭력을 한다, 별별 얘기가 있는데요. 저 학교 폭력 없애는 방법 딱 알거든요. 오늘 대안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네. 재미없어요? 이거 특종감이 오늘 대안 나옵니다. 예. 자, 이제 가겠는데요. 주로 할 게 이제 식민지 시대를 할 거예요. 왜 식민지 시대라는 게 왜 우리가 하냐면요, 자본주의가 막 들어왔어요. 자본주의가 막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봉건제였는데 자본주의가 들어오니까 풍천장을 하고 아시잖아요. 민물에서 살다가 이게 바다로 가면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알려면 자본주의가 막 밀물처럼 들어왔던 그 식민지 시대를 보면 오늘이 오히려 더 잘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학생들의 고뇌가 뭐였고, 그죠? 그때 학생들의 또 투쟁이 어찌했는지를 오늘 볼 건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알려면 그 시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시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민지 시대란 어떤 시대였을까? 그 다음에 우울한 학생들, 괴로운 학생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학생들도 사람이에요. 인권이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괴로운 학생들이 어땠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을 뚫고 저항을 해요, 나름대로. 근데 삐딱하게 저항을 하죠. 이게 불량 학생들이다. 이 불량 학생들의 온갖 불량한 모습을 그림으로 볼 거예요. 궁금하세요? 네. 예, 불량 학생들이 어디를 갔을까? 그때. 그 다음에
보도연맹이 오늘 처음 아마 세상에 역사학자들 다 몰라요. 여러분 동지들과 제가 처음 공유할 겁니다. 보도연맹이라는 게가 있는데요. 오늘날 얘기하면 학생주임의 전국적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게 불량학생 단속하고 불운학생 막 단속하는 거예요. 예? 이 보도연맹을 해방 이후에 돈 따가지고요, 무시무시한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어요. 그래서 최소 5만을 죽였어요. 예, 보도연맹을 가입시켜가지고 막 사람들을 살해한 거예요. 한국 현대사의 최대의 비극이에요. 제주도에서는 3만을 죽였지만 최소 5만에서 10만을 해방 이후에 죽인 그 보도연맹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동지들 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나요? 블랙리스트 말 아시나요? 이미 식민지시대 때 블랙리스트를 짜요. 학생들. 자, 그 내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불온 학생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즈메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림 3장이거든요.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림 3장을 보시면 동지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자, 갈까요? 자, 1절은요, 이렇습니다. 1910년까지는 무단 통치를, 이거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다 하신 내용입니다만. 그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은 집에 계면 어쩌죠? 한 손에는 채찍을, 한 손에는 당근을 갖고 있잖아요. 이때 채찍을 썼다고 하면 이제 당근을 준 거예요. 거저? 공짜로? 아니, 투쟁만이. 그래서 투쟁 없이 개량을 부르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역사 ABC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 투쟁이 없는 개량은 이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일본 아이들이 1929년에 공황이 닥쳐오잖아요. 세계적 대공황이 닥쳐오면서 이 자본주의는 공황을 극복하는 게 뉴딜 정책도 그 무엇도 아니에요.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 터미네이터처럼 자기 자신을 부활해낸다고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1930년대는 전쟁과 혁명의 시대가 열려요. 그죠? 그 다음에 37년 중일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이 완전 전쟁바람이에요. 일본어를 써야 됐고, 그죠? 영성도 바꿔야 됐고, 이랬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저 좀 지켜봐 주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910년대는요, 비밀결사를 만들어서 싸우기도 하고요, 학교나 종교단체 문화운동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존권 싸움이에요. 그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낫으로 일본 놈을 찍었어요. 이게 역사예요. 난 놓고 기억자 알 필요 없어요. 낫으로 가을고지하고요. 그죠? 내 땅을 뺏어가는 일본 놈이 있다고 일본 놈 작사를 내는 거예요. 바로 이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싸움이 역사를 앞으로 밀고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1919년이 3.1운동 뒤에요. 운동이 막 분화 발전을 하는데요. 이 사회주의자들이 조선공산당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노농총동맹을 만들었어요. 지금 민주노총의 할아버지쯤 되겠죠. 민주노총이 뭘 하는지 노농총동맹 활동들 보셔야 돼요. 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 만들고 30년대에는 당을 또 다시 만들기 위한 수없는 운동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민족해방 해방운동의 주류였던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에요. 했어요. 민족주의자도 좀 실력 좀 키우자, 먼 훗날에 독립하자, 실력 양성운동. 그래서 뭐랬죠? 우리 대학 하나 만들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게 틀렸네요. 밀립대학인데 우리 물건 우리가 쓰자, 물산장려운동. 그 다음에 농촌에 가서 막 그 부엌계량도 가르치고 가나다도 가르치자, 부나로도운동도 했어요. 해외에 나가서 총 들고 싸웠어요.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동호동 청산리 전투. 그죠? 그 다음에 만주에서도 총 들고 싸웠어요. 네, 그 다음에 중국 화북지역에서도 싸웠어요. 그렇구나. 억압이 있는 곳에서는 투쟁이 끊이지 않았구나. 자, 다음 가시죠. 이제 주제로 갑니다. 식민지 교육을 얘기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서당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개항 이후, 개항을 앞두고 한 시기에 이렇게 이제 신식 교육을 시작해요. 그런데 요때 무렵의 학교는, 보통 학교에는 사람들이 반려구를 쌓아요. 저희 가면 뭐 일본 놈들이 끌어간다더라 등등등 해서 학교가 대단히 인기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화 학당경 같은 경우도 교수집 딸들이 간 게 아니고 그냥 가난한 집 애들 한 둘 대다 키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음 슬라이드 가시죠.
향학년이 생겨버려요. 이게 1919년이 되면서요. 야, 이제 우리 아들 뭐 학교를 보내야 뭔가 면석이라도 해먹겠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학교를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부터 향학년이 증가를 했고요. 이제 학교 제도도 조금씩 만들어져서 보통학교가 있고, 이게 이제 중학교라 중고등학교고요. 전문학교도 이제 만들어져요. 24, 5년 인문협 때문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음 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학생들은 학교에 못 가요. 여자들은 학교를 못 보내요. 우리 큰 누나만 해도요, 지금 70살 넘으셨는데 학교를 안 갔잖아요. 아들들만 학교를 들이보냈잖아요. 예? 누나들은 학교도 안 가도 이 식민시대는 더 했죠. 그래서 보세요. 남자들은 그래도 한 반절, 이때 뭐 40년 전이면 좀 뭡니까 상당히 많이 가죠. 근데 여자들은요 거의 학교에서 못 가는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여학생을 왜 학교에 못 보내냐 그랬더니 생활난으로 경제놈도 아들놈도 키우기 복잡한데 이런 기집애를 뭐하러 보내냐. 그때 얘기예요. 거리가 멀어서 통학하기 불편하다, 집안일을 해야지, 애 봐야지 등등등. 그 다음에 뭐 학교 가면 연애질이나 하고 말이지, 편지질이나 해서 안 돼 하고 여자들은 안 보낸 거예요. 예. 다음 슬라이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학생들은 막 학교 올라오고 그러는데 일본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안 지어요. 그래서 우린 일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소학교라고 해서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보통학교, 그냥 보통하고 끝내라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입학난이 엄청 심해요. 왜? 학교가 너무 적으니까. 지금 그때 입학난이 심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보통학교 가려고 막 기어 올라가는 만화네요. 잔인한 아동학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보통학교 가는 시험을 봐요. 입학시험. 뭘 시험을 봤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다음 가시죠. 이 멘탈 테스트라는 걸 해요. 선생님 없고 이제 6살, 7살 놓고 멘탈 테스트가 뭐냐? 이 정신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얘야 이게 토끼가 2마리 있고 3마리가 있는데 합치면 몇 마리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때도 막 비아냥거려요. 멘탈 테스트? 명태할 테스트냐? 뭐 이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양효가 있다는 거죠. 여기 기사가 나왔어요. 초등교 입학 아동 사정 뭡니까? 태도 불공평. 쉽게 얘기합니다. 무산아동, 프레트 아동 학교 못 가요. 등록금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는 애들만 좀 그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입학 전에 이런 잡지가 나와요. 입학 전선, 완전 전투용어야. 전선 돌파호,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이거 보세요. 여기 막 아이들 기다리고 있고, 또 엄마가 막 교육을 시켜. 이만 가면 선생님한테 말 잘해. 애 쫄아갖고 있고, 애가 나오면 또 뭐라고 얘기했어. 나 대답 못해서 등밥 맞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네,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한번 가실까요? 중학교는 어땠느냐? 이때 많은데 중학교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 입학시험 이렇게 막 치는 모습들이에요. 15대 1 이렇게 돼요. 중학교가. 예. 다음 가실까요? 자, 중학교 입학시험에서는요 반드시 납세 증서를 첨부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내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게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진주고등학교죠. 오늘날 얘기하면 선생하고 제자가 막 꺼이꺼이 울어요. 전교 톱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반대해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어쩐 일인가 했더니 선생 실수야. 재산이, 부모 재산이 700원인데 70원이도 선생 공짜 하나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놈이 떨어진 사례가 있어요. 신문에 크게 나요. 그러니까 납세액이 있어야 그러니까 사는 애들만 학교에 가게 한다는 거죠. 예, 이 도서관에 가려고 줄 서 있는 모습들이에요. 예, 다음 가실까요? 전문학교는 어떠냐? 이게 좀 일본 애들은 잘 가고 우리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전문교의 철벽진, 자격심사에 큰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전문학교는 사상검증을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놈이 불운한 집안의 애가 이게 안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전문학교, 아니요. 아까 전화는 전문학교 가가지고 제가 재미로 넣었는데 그때도 컨닝을 해요. 이 컨닝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요? 둘이 이게 협동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컨닝에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요. 한 전문학교 학생이 너무 이 힘들게 가정에서 막 돈을 벌고 하느라고 시험 공부를 못했나 봐요.
그때 컨닝 페이퍼를 병풍이라고 해가지고요. 조그맣게 글 써서 병풍처럼 접어갖고 쭉쭉 펴서 봤나봐. 팔뚝에 접고. 아, 이 사람이 괜찮아요. 야, 난 너무 못하겠다. 쪽팔린다. 병풍 나 안 만들어. 하고 책을 딱 펴놓고 와요. 시험 시간에. 선생이 딱 또 얘가 책 펴놓고 있는 거예요. 나 그냥 자르려면 잘라. 이거예요. 선생이 안 잘라. 상당히 재밌어요. 오늘 같은 무기정학이 있잖아요. 시험 끝날 쯤에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래요. 자네 너무 심하지 않아? 그 한마디 해요. 근데 이 학생이 졸업을 해서 나중에 무릎 꿇고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때 이랬고 선생님 덕분에 졸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컨닝도 이렇게 대담하게 하나. 낭만이 있었어요. 다음 가실까요? 자, 이제 학생을 우울하게 한 게 입학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비였죠. 요즘 대학생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옛날 얘기를 하자면 결코 옛날 얘기가 아닌 걸 아시죠? 이게 역사학자의 특징이에요. 예. 자, 학비를 하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가난해가지고 학비가 없어서 탈락했어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예를 들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생하고 둘밖에 안 남게 생겼다 지금. 공황이잖아요. 1929년 31년 애들이 막 학교를 그만둬요. 그러니까 이 아주 잘 사는 놈하고 선생하고 둘이만 남게 생겼다 지금. 다 자퇴를 하는 거예요. 예. 다음 가시죠. 그래서 이 조선의 불쌍한 학생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게 저를 울리게 만듭니다.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 나 있잖아 사령. 나 지금 회사 발령장을 받았는데 월급을 말이지 50원이나 받아. 오늘날 얘기하면 한 500 되나봐. 한 450쯤 돼요. 그랬더니 아빠가 장부를 딱 꺼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18년간 내가 교육비가 1만원 들었어. 50만원씩 벌어가고 이 새끼 언제 되냐. 다 우리 적자예요. 저도 새끼 돌을 키웁니다. 이 새끼가 내가 투자한 돈 언제 나올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이게 그 얘기. 예. 다음 가시죠. 야, 너 있잖아. 학비를 보내라고 하는데 쌀이 이만큼이 되고 수학여행을 간다고 요렇게 해놨는데 내가 요 봉투에 담을 수가 없어, 새끼야. 너 그냥 내려와.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한 농부의 가계부를 보니까요. 연 쌀 70석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곡을 하면 쌀로 환산해서 10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상추도 키우고 해가지고 쌀로 하니까 5석이니까 총 85석의 연 수입이에요. 85가만데 지출을 보니까 세금을 22석이나 내요, 농부가. 그 다음에 애들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옷이 7석, 애들 교육비 3석이고 쌀을 먹어야 되잖아요. 20석이고 학생 키우는데 33석이 들어요. 아이들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음 가시죠. 학비가 없으니까요. 이제 고학생들이 여자들은 이렇게 바느질해서 학교를 다니고요. 남자들은 이 만두를 팔았어요. 밤에 돌아다니면서 만두를 뜨끔뜨끔 팔았는데 이제 만두도 한때 유행이 지나고 약 장사를 해요. 온라인에 좀 감기약 같은 거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런 건데 이 약 장사를 하면서 술집을 다니면서 약을 파는데 이 뭐 밀을 당기는 거예요. 술 처먹으면서 너 못 사. 귀찮은 거예요. 자, 갈도표라는 고학생회가 있었는데요. 이 갈도표에서는 대단히 진보적입니다. 이 고학생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사회주의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부딪히면서 그죠? 많은 학생이 부러운 학생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불량 학생이 누구냐? 고학생을 흉내내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삥 뜯고 다니는데 이게 불량 학생이고 부러운 학생은 이 고학하면서 공부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자, 학교는 제2의 과목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날의 학교가 근대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훈육시킵니다. 길들입니다. 수없이 감시와 통제와 훈육의 장치를 깔아놨습니다. 학생들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노예 만들기를 해요. 그들이 필요한 나사로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견딜 수가 없어. 월요일마다 학교 가기가 싫어. 왜? 내가 왜 그 공부를 해야 하지? 의아스러운거죠. 대답은 간단해. 니들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나사처럼 자본주의 소모품이 되어라는데 본능적으로 한다고요. 그죠?
학생들이 학생 만들기를 해요. 보세요. 조회입니다. 제가 어린 초등학교 시 조회 시간에 푹푹 쓰러졌어요. 저 때도 있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한마디만 더 하다가 10마디도 더 하는 거야. 미치고 팔짝 뛰는 그 조회 시간에 이렇게 군대식으로, 그죠? 광국신민 서사를 읽게 하고요. 우리도 맨날 그랬죠. 사랑스러운 태극카페 조국과 민족의 공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충성다를 굳게 다짐한다. 날마다. 아니죠. 그 전에 가야죠. 잘 보세요. 예. 자, 조회였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학생 관리법에서 중요한 게 시간 통제입니다. 시간에 길들이는 거죠. Time is money. 그죠? 최악이죠. Time is money. 쟤들이 money예요. 우리는 Time is life예요. 와, 괜찮죠? 내 시간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우리 노동자들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 통제를 하고 훈육을 해요. 선생님 까죠? 갈기죠? 예, 무식한 것들 많았죠, 선생님들. 그 다음에 공간 배치가 완전히 왼쪽 오른쪽에, 그죠? 급훈이 있고 교훈이 있고 똑같습니다. 오늘 학생과. 그 다음에 천왕 사진 걸려있고 지도 걸려있고 뒤에 온갖 포스트를 달아놨어요. 그 안에서 날이면 날마다 훈육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개인정보 관리를 다 해요. 학생 기록 같은 걸 했어요. 그 다음에 검열을 합니다. 온갖 검열을 하죠. 신체 검사 같은 걸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활동들을 통제하는 온갖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학생으로 주조해내는 거죠. 여기서 삐딱한 애들에 대한 가차없는 처벌이 오는 거예요. 예, 다음 가시죠. 일제는 학교를 병영화합니다. 그때를 비우지는 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국방색 교복을 나중에 전쟁 때를 입혀서 각반도 채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전선에 투입하려는 거죠. 가시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교련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때도 교련을 했죠. 일본 놈들이 한 거예요. 예, 이 교련 훈련을 받고 학생들을 이렇게 군사화하는데요. 각 학교 교련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영이죠. 다음 가십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학생들은 현모양처를 키우는 거예요. 남편한테 순종하고, 그죠? 아이들 잘 키우는 게 여자 임무라는 거예요. 이 아지노모토라는 광고가 있는데, 아지노모토는 오늘날 미혼이에요. 이 광고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 요리하는 솜씨를 한번 구경해야지 얼마나 음식이 맛이 있는가. 안으로 들어가시와요. 남자답지 않게. 이런 식으로. 예. 남자는 여자는 이런 역할 분담을 하죠. 뿐만이 아니고 여자들은 많은 아이를 낳으라고 그래요. 왜? 군대 보내야 되고 왜 아이 낳을 장려를 하겠어요? 물건 사야 되잖아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이 많이 낳으라는 거야. 그죠? 5 아이를 낳은 사람한테는 상금을 준다고 그랬어요. 일본 놈들이. 그랬더니 쪼크를 해요. 여보 임신했는데 이왕이면 5 쌍둥이 나서 우리 좀 돈 좀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시죠. 다음. 여성들에게도 굳센 어머니가 되어라. 자, 여성 체력, 이게 검도를 가지고 체조를 시킵니다. 맨발로 하죠. 강연하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군요. 예, 우리 때만 요즘아들만 교복 뜯는 거 아니에요. 이때 교복 찢었어요. 예. 야, 저 졸업이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엉덩이 좀 찝지 마. 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학교 졸업하니 얼마나 좋아. 교복도 찢고 그러는 거죠. 네. 재미없어요, 동지들? 아, 재밌어요. 네네. 예. 가시죠,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산업예비군인가 실업상비군인가. 지금 학생들은 실업상비군입니다. 산업예비군이 아닙니다. 갈 데 없습니다. 이 실업상비군이라는 날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때 선배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사 공부해. 예? 예. 다 같이 무슨 상비군? 실업상비군. 예, 그렇습니다. 취직난 입학난이고요. 학생들이 한 자리를 놓고 막 난리가 나고 학교 교문 밖을 나가려니 험난하네요. 한 명 채용하는데 줄 섰다 이 말입니다. 회사에서 한 명 채용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졸업식이 아니고 실업증명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 실업증명서 대학교 다 지금 증서 놔줄 거예요. 맞나요? 예. 예. 취직을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의 반밖에 월급을 못 받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러고도 운동하지 않고 열받지 않고 산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야. 난 짜증나. 불온하지 않은 사람들. 짜증 안 내? 이러고도 그냥 곱싱곱싱 그래. 그래서 오래들 살아서 뭐 남는 거 있니? 에이 당신들 저렇게 곱슬곱슬 살아서 남은 거 있어? 아이 좀 한 번 사는 거 좀 화끈하게 살다 가면 안 돼? 안 될까 동지들? 돼요? 예. 자, 우리 여학생들은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대안이 뭡니까? 소뚜껑 운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 얘기예요. 그래서 환상적인 결혼식 왔다 갔다 하고 졸업증명서는 받아놓고 취직도 안 되고 시집도 못 가서 꺼이꺼이 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왜냐면 이때 결혼 정년기는 19세에서 20세라고 봤으니까 22살만 넘으면 노처녀라고 그랬어요. 요즘 그러다가 맞아 죽어요. 아니, 월매가 32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퇴기라고 그때 그랬죠. 그죠? 춘향이가 16살이에요. 요즘 아이들에게 춘향전 읽히면 안 되잖아요. 16살에 춘향이가 이들용 16살에 만나가지고 만난 지 6시간 만에 이렇게 돼요. 자, 이건 뭘까, 동지들? 이거는 뭐냐면, 참 요즘 세태예요. 이제 1920년대는 멋진 남자가 누구였냐면 문학가였어요.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한테 가고 싶었는데 이제 자본주의가 슬럼슬럼 들어오고 공황 오니까 뭐야? 돈 잘 버는 사람이었어. 의사가 짱으로 떠요. 그래서 의사랑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저 몸치장을 온갖 주사기부터 하게 생겼다. 이게 이런 얘기. 의사랑 시집가려고. 예. 다음이요. 학생들 고민이죠. 아니 한참 사실 그때 성의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성의 문제, 여러분 이제 남학생들 휘파람 불고 난리 났어요. 그죠? 이 남학생이 이제 여기다 갖고 다니는 게 러브라는 책이고, 요 정도 걸 하나 들어줘야 작업이 돼. 바이올린. 그 다음에 담배 한 대 빨아줘야 여학생들이, 아, 요즘 터프해. 뭐 이랬나 봐, 이때. 이 최첨단인데. 이거는 씁쓸해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경찰인데 연애를 감시해요. 남매가 걸어가는데 저것들 연애하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은 모름지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연애질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학생들의 고민이 뭐냐면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 18, 9살 먹은 남학생 가운데 결혼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중학생도. 전문 학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연애를 했는데 신여성과. 근데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더니 집에 가니까 뭡니까? 이미 조혼해서 아들 2월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교복이 학교 가는데 아빠 어디가? 이거예요, 지금. 조혼의 풍속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다음. 에로도서입니다. 제일 좋아하셔. 왜 갑자기 좋아하셔? 에로도서. 이때도 에로도서가 있었어요. 에로도서가 뭐냐면, 이런 거가, 여기 뭡니까? 나체 미인화, 남녀 생식기 연구,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웃기는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기꾼 책 장사가 있는 게 뭐냐면, 벌거벗고 남녀가 있는 모습 해서 책을 우편으로 사요. 네? 없는 거야. 근데 뭡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야간 노동하는 사람들, 이런 거 남자 놓고서는 사기치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아이쿠 머리 아파. 그러니까 얘야 밤낮없이 공부만 해서 그렇지.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 전부 그 사랑에 관한 나체미약 이런 책들이에요. 이게 골치 얼마나 아프겠어. 예. 이 남학생 이 에로 사진 붙여놓고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다음. 학생들은요, 교통난, 하숙난데 학생들 교통난이 가난한 학생들 통학을 서울 많이 해요. 6,000명 정도 뭐 이렇게 됐다고. 이게 뭐 못한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 뭐 가시죠. 하숙난도 있는 게 뭐냐면, 요즘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잖아요, 집주인들이. 그때도 하숙생 키우니까 남는 게 없다 이거야. 이 사골세로 받고요. 하숙을 안 받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학생은 하숙난이 심각한데요, 새빵 놓는 집이 늘어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가시죠. 자, 요 그림이 재밌는데요. 방학이 돼서 방학이 되니까 학교 근처가 썰렁하다. 이게 어디냐면은요,
이 극장 학생 안 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이제 이 성병 치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데 이 성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 가가지고 이게 이 사람 보세요. 학생들이 다 가서 똥을 싸지 않아 똥 푸는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똥 퍼가지고 이제 가는 사람들도 한가롭다는 거고, 중국집, 과자집 다 한산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용품집 뭐 이런 게 다 한산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 근처의 풍경을 압축해놨네요. 자, 이제 불량학생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동지들이 재밌을 거예요. 불량학생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저는 불량학생도 해보고요, 불온학생도 해봤거든요. 자, 이 불량학생의 개념에 대해서는요, 좌경적 학생, 타락적 학생 모두 불량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용신문이나 친일파들은 이렇게 구분을 안 해요. 데모하는 새끼나 불량한 직군에 똑같은 새끼고 새끼를 숙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불량학생, 불온학생은 달라요. 질이 달라요. 가십니다. 자, 이거 우리 재능 선생님들 또 학부형 드실 때 잘 보세요. 불량 소학생은 어디서 표가 나나? 공부할 때 아무 이유 없이 학교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않은 불량 학생의 소지가 있다. 학습장을 정리하지 않고 동모에서 베끼는 아이. 그 다음에 괜히 결석하고 학교를 잘 가지 않는 아이. 지각과 조퇴가 잦은 아이. 학용품이나 교과서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 아이. 복습과 예습을 또박또박 하지 않는 아이. 제가 완전히 불량 학생이에요. 모양 내는 걸 보세요. 일부러 모자를 찢고 더럽히고 책을 꾸겨 쓰는 학생, 모자끈에 별스러운 단추를 달고 다니는 아이, 등등등. 모양 내고 언어와 동작이 재밌는데요, 눈을 반들반들 흘겨서 어른을 째려보는 아이, 뭐 이런 애들이 불량 학생이라는 거예요. 학교 밖에 나와서 교복을 안 쓰는 아이들, 나름대로 다 지표들이 있어요. 이런 새끼들이 불량 학생도 분명히 겁니다. 다음, 이제 누가 불량 학생인가, 이제 보도연맹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도라는 게 뭐냐면 신문 보도의 보도가 아니라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말 자체는 좋아요. 1년 동안 3,690명의 이 조선 학생의 불량 학생이 있고 일본 학생은 이렇게 있는데요, 대부분 불량한 거는 이 중등 학생 놈들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가장 많은 불량 사연은 뭐냐, 영화관 출입이에요. 영화관 출입이 659건, 이 새끼들이 불량 학생이라는 거예요. 영화를 못 보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소학생은 뭐가 불량일까? 길거리 대회하는 게 불량이에요. 요새만 집에만 있으면 이 불량 학생인데, 이때 길거리 다니면 불량 학생인가 봐. 기타 불량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가시죠.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범 학생이 되느냐 했더니, 보도연맹에서 뭐냐면은 절약 생활하고요, 신궁에 참배를 하고요, 하여튼 부모 말 잘 듣고 로봇처럼 살아야 이거예요. 일제 충성하고 황국심이 들 때 이게 모범 학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어디서부터 불량 학생들이 모이고 만들어내는가를 보십시오. 극장입니다. 제 1위가 극장이라고 그랬잖아요. 20년대는 이 브로마이드 영화 배우 외우는 게 이 상식이에요. 학생들이 영화가 삑이 뜹니다. 여학생도 브로마이드 있죠. 근데 이 학생은 참 불량스럽기는 해. 영화관에서 담배도 펴. 영화관에서 다 담배 폈어요. 근데 남자석이 따로 있고 이게 전부 여자석이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학생들이 극장을 못 가게 하니까 부모를 모시고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꾀를 내요. 저 아저씨를 우리 아버지라고 속여서 데리고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불량 학생을 만드는 것은 길거리인데요, 여학생 가면은 이제 연애, 생각해보세요. 연애 시대가 열렸거든요. 옛날에는 막 부모들이 맺어두는데 이제 남녀가 만날 수 있는데, 만나는 장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여학생 쫓아다니는 거예요. 희약갓이라고 했어요. 얘야 뭐 나랑 연애하면 안 되겠니? 이게 이제 불량 학생인 거예요. 요즘 같으면 시간 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이게 불량 학생이, 그걸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도시의 뒷골목입니다. 자, 불량 학생이 생기는 것은 어른의 거울이에요. 카페 다니죠. 내배 주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갖 이런 유흥시설들이 자본주의와 함께, 그죠? 일본 퇴폐 문화와 함께 들어온 거예요. 어른들은 어른들을 이용하면서 이 학생들 끌어당기잖아요. 이
유곽들이 있어요. 카페인데요. 이때 프랑스나 이런 외국에서 카페는 차 한잔 먹으면서 고담 진도를 나누는 건데 일본 아이들이 카페를 수입해서 버전을 바꿔버려요. 여자들이 술 서비스하는 그런 카페로 바꿔버린다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이 카페에서 보세요. 삐루. 이때 삐루라고 했거든요. 삐루를 들고 이 사각모 쓴 대학생, 주로 전문 대학생들이 이를 많이 이용해요. 자, 대학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따운에 들어갈 카페를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목숨 바쳐서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에 뛰어들고 당정감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두 종류죠. 네, 가시죠. 이 중등학생도 다니는데요. 이제 오해 마셔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나이 든 학생들이에요. 그때 좀 늦게 학교 가거나 그런 거죠. 호적이, 저도 선명이나 늦게 됐거든요, 지금. 호적 늦게 되거나 등등등 해서 나이 든 학생들이 카페를 다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정부에서 단속을 하니까 학생 출입 금지라고 카페에서 붙여놓은 그거예요. 이제 학생 안 차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동집이 이제 절묘한데요. 예, 이상한 집이 생겼어요. 변태업종이 생긴 건데 학생들이 우동을 팔고 우동과 삐루를 팔아요. 삐루가 맥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우동녀를 둬요. 이 우동녀가 여기 있잖아요. 성에 눈뜨는 그에게 여신 같은 우동녀. 이제 우동을 팔면서 뭔가 성적 서비스를 해요. 학생 단골 고객을.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변태업종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이 여자들, 이들은 뭡니까? 지금 카페는 못 가고 뭔가 이게 퇴폐 분위기는 젖고 하고 싶은데 우동녀하고 농구를 했잖아요. 다음 가시죠. 선술집인데요. 서울의 명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설렁탕입니다. 전국에 없어요. 일제시대 때 무렵에 근처에서 나와요. 설렁탕집이. 두 번째가 선술집입니다. 다른 곳이 없어요. 선술집이란 서서 먹는 술집이에요. 노동자, 제가 선술집에 관한 논문을 쓰려고 그러는데 노동자 술집이에요. 이 선술집에서 지친 노동 끝에 오전을 내고 한 잔씩 먹어요. 근데 이것도 돈이 없어서 저렇게 선술집이 높아 보이는구나, 노동자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선술집은 서부 영화 나온 카우보이 같은 거다 하고 이렇게 풍자한 거예요. 자, 이 선술집에 학교를 끝나고 교복 입은 학생이 딱 한 잔씩 꺾고 가요. 이게 불량 학생이라는 거죠. 한강입니다. 대중의 이게 서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한강이 그때 보트를 탔나 봐요. 한강 보트 탔는데 남학생이 보트 타면서 히야카시 하는 거죠. 여학생이야 뭐 배 부딪히고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한강이 데이트하는, 이 한강 대교죠? 그래서 데이트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감옥 같은 학교에서 벗어나서, 교실에서 벗어나서 창경원 벚꽃놀이를 하는데, 일제가 창경원 벚꽃놀이를 하면서 이 레뷰를 해요. 이 굉장히 야한 레뷰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그냥 다 시뻘개서 쳐다보고 있는 눈들이에요, 이게. 이때 학생들이 여기 가서 좀 풀어지죠. 다시 말씀 좀 히야카시도 하고 이제 술도 먹고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벚꽃놀이. 이건 창경화는 전체가 미어 터진다, 그 모습입니다. 피서집니다. 해수욕도 있었어요. 일제때. 자, 이건 참 재미나죠. 이 부자들이 먼저 해수욕을 다녔겠죠. 이제 이 부자들은 돈 쓰면서 가고 이제 가난한 사람은 집 나르느라고 유성기도 나르고 그러네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네, 해수욕장입니다. 땅 팔아서 피서를 가게 되는 분위기가 30년대 중반쯤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서 정도는 갔다 와야 되는 거야. 연병 언제부터 우리가 피서 댕겼어? 피서가 안 갔다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다음. 이때 텐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서지에서 캠핑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텐트 치고 좀 나쁜 짓 한다 이런 얘기, 담배 피우고 술도 까고 그런 얘기입니다. 가시죠. 당구장입니다. 예. 아주 좋아하시네. 당구 좀 치셨나봐. 이제 당구장에 오면서 이 부자들은요, 기생집 내기, 요리 내기 쳐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실화인데요. 이 여인이 제사공장을 다니다가 너무너무 지겨워서, 너무너무 임금이 싸서 빌리아드 걸로 취직을 했어요. 빌리아드 거리랑 당구장에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손님들 계산도 해주고 서비스도 해주고 당구도 쳐주고
유흥업, 서비스업 직종이죠. 1930년 서비스 직종업 성들이 많이 등장해. 빌리아드 걸, 가솔린 걸, 주유소. 그죠? 그때 다 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걸의 의미라는 성적 의미를 담았어요. 뭔가 이제 남자들하고 접촉하니까 정적 관념이 없는 것들, 이런 식으로 남성적 시각이 배인 용어예요. 데파트 걸. 여기 데파트 걸의 아성이었죠? 신세계 백화점 저 뒤에 여점원 등등. 빌리아드 걸이라고 했는데 이 남학생이 침을 질질 흘리고 있네요. 그죠? 당구 치는 모습입니다. 다음 마작입니다. 이 친구는 마작을 얼마 했는데 다리가 짧아져 버렸네. 앉아가지고 이 마작 광풍이 불어서요. 자,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동지들. 왜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을까요? 1938년 무렵에는 삭발령을 내려요. 대학생 전부 머리 깎아버려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머리 저도 깎고 다녔잖아요. 삭발령 무렵이다. 머리 빡빡 밀고 신나네요. 마작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죠. 자, 이제부터 보도혁명을 할 거예요. 한 15분 정도만 하면 돼요, 동지들. 보도혁명을 아까 말씀드렸죠. 무시무시한 보도혁명인데요. 식민지 시대 학생 보도혁명은 뭐냐면 경찰서 학생계. 경찰 애들이 학생계가 있어요. 학생들 불온분자 잡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의 보도주의. 오늘날 같은 학생주임이 연합해가지고요. 112개 학교, 전체 학교들을 다 묶어서 보도연맹을 만들었는데, 해방뒤 아까 말씀드린 국민보도연맹은 49년에 만든 건데, 오제도 같은 이 극우 인사들이 만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5만 명을 학살을 했다는 거죠. 똑같다라는 것. 오늘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보도연맹이 이 보도연맹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때는 학생이었다면 이때는 좌익이었다. 좌익을 보도한다는 거예요. 네. 야, 니들 왜 보도연맹 만들었니? 식민시대 그랬더니 가정에서는 부모가 지키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사가 하는데 이게 사회 나가면 어쩔 수 없어. 사회마저도 우리가 책임지겠다. 꼼짝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었다. 철저히 감시,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들. 보도혁명 활동을 뭘 했느냐? 불량 소년, 소녀를 조사했고요. 생도, 언어, 행동, 신원 조사.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생도, 아동의 교회 생활을 조사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 애들에게 본 목표거든요. 도서관과 서점에 있는 생도가 읽는 서적을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 다음에 연설이나 강연에 쫓아다니는 새끼들을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보도 선생이지만 전문학교 학생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감시를 하겠다. 굉장해요. 예. 다음에요. 보도혁명의 여러 가지 활동, 생도들의 사상지도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영화도 틀어줘요. 여자들이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국책 영화들,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전쟁 광분 영화들, 학생들 영화를 갖고 사상 선도를 하는 짓거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걸어서 댕겨라 학교를 이따오 캠페인들을 하는데 왜 그랬냐면요. 애들을 체력을 튼튼히 해가지고 전쟁에 써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아 걸어다닐 때는 언제나 웃으면서 똑바로 걸어라. 앞뒤로 정렬해서 좌측 등을 해라. 씩씩하게 걸어가라. 이런 캠페인도 합니다. 다음. 야, 근데 선생 니들은 뭐야? 야, 학생들 불만 있잖아요. 선생 니들은 뭐야 도대체? 니들은 그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냐?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그 눈치를 챘어. 선생 풍기도 문제다. 선생도 단속한다.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감시와 감시 속에서 하는 거죠. 상호 감시입니다. 다음. 자,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화가 군사화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조선일보에 보도된 건데요. 오해 마세요. 이때 조선일보가 좀 달라요. 예. 조선일보에 했는데요.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시키니까 이게 뭐 애들이 씩씩한 건 좋은데 2학년, 1학년 갖고 군기 좀 잡는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폭력이 생겨요. 학교 폭력의 근원은 학교의 병영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얼차려주고 이따우 못된 짓거리들이 이때부터 일찍 그 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후배들 오면 따뜻하게 해줘야지. 오자마자 얼차려 싣고 빠따 때려. 아직 대학생 놈도 그 짓거리 하는 새끼들이 있대. 무식한 새끼들이. 일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교의 군사화입니다. 네. 불량학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동아일보에서 야 너무 그렇게 전과자 취급하면 하면 되겠니? 그런 기사입니다. 블랙리스트 다 만듭니다. 다음.
자, 이제 불온 학생을 가겠습니다. 누가 불온 학생인가 보십시오. 이건 읽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걸리니까 제 이게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중등교육을 받는 시대에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모든 학과를 부지런히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의 중학생들은 걸핏하면 보고 말하고 토론하는 것이 무슨 법? 변진법, 유물사관, 분배경제론, 막수의 경제론이야. 중학생 정도면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와, 그죠? 대학교에서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요새 대학생들이 옛날에 신민때 중학생보다 낮아. 내가 가르쳐봐서 알아. 못 알아들어. 그냥 순위에 찍기만 잘해. 책상에는 화장품과 쓸데없는 취업 지침서만 있어. 대학교는 죽었어. 식민시대 중학교 때 이 정도 공부해줬어. 그죠? 네. 그래서 딱 광고가 있는데, 사회주의는 처세 상식이야. 네가 사회주의랑 관계없이 이 정도는 알아야 어디 가서 이빨 까? 이게 이제 신문 광고예요. 내가 아니에요. 국가보안법 잘못하면 걸리니까. 이거 광고잖아요, 여기. 혜성. 야,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이 질문을 해요. 예, 초등학생이 몇 년도야, 이게? 31년도인데요. 선생님은 공산주의자입니까? 제국주의자입니까? 수업 시간에, 와. 커뮤니스트. 이 초등학생에서 박수 한번 쳐줘요. 아,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한테. 아닌가요? 이렇게 꼭 물어보면 안 되지만, 선생님 도대체 뭔데 우리를 가르쳐요? 어떡해요? 선생님 사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불온 분자와 식민지 경찰인데요. 야, 이거 그림 재밌네. 공산당이라는 그림자만 봐도 깜짝 놀란다, 이런 얘기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막 사람 되도록 차고 이 개처럼 물고 댕기네. 경찰은 개다, 이 그림이에요. 내가 그린 거 아니에요, 동시들? 이거 다 동아일보 이런 데서 한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불온 분자 찾으러 왔다 갔다 하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숨어버려. 보세요, 담속에다 머리가. 공포. 다음. 야, 이 그림 좋네. 이 문화경찰이라고, 자기는 이제 문화적으로 한다 이거지. 문화경찰이라고 딱 붙였는데 뭐예요? 불온, 안경이 커요. 위험 분자, 불온 분자. 이 큰 안경을 쓰고 막 사람들 감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림 안 좋아요. 나만 좋은가 봐. 예? 그 다음에 이 서적을 수없이 압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경찰이 사람을 막 두드려 패고 있다. 일본 놈들이. 지금 경찰 안 그래요. 에? 지금 경찰은 훌륭하고 민중의 지팡이고 그래요. 에? 이거 동영상 찍기 때문에 그래요. 자, 치안유지법인데요. 이거 국가보안법하고 좀 비슷해요. 꼭 치안유지법으로 누르고 재령 치료에다가 압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니들 배차죠? 니네들 치안유지법 갖고 우리 쓸어봐라. 이 시대 사조가 부는데 우리 멀쩡할 거야 라는 자부심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그림 재밌죠? 니들 우리 감옥에다 가둬봐야 우리 적화한다고 감옥에 다 가뒀지 않니? 우리 감옥에서도 토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가시죠. 자, 우리 식민시대 우리 학생들인데요. 식민시대의 자식들인데 학생의 처지가 어땠겠습니까? 형편없는 교육 조건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민족 차별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개그 모습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너네 아버지가 누구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 자, 자본이 1920년 만화인데요. 자본이 노동을 짓누르고 있어요. 꽉 조금만 더 누르면 우리 죽게 생겼다, 이런 거지. 옛날하고 오늘하고 똑같죠? 네. 일제 때, 저 때도 자본주의고 지금도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제의 지배에서 또 다른 지배로 바뀌어도 노동자는 달라질 게 없어요. 왜? 똑같이 자본이니까. 역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죠? 예, 자본. 그 다음에
식민지의 자식들인데요. 예, 저항의 두 모습이 있는데 이 불량 학생은 소극적 저항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불온 학생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개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새 학교 폭력이 있고 불량 학생들이 수없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동영상을 어떤 학생을 패면서 자기 여친한테 그걸 보여줬대요. 자랑스러운 거죠. 나 힘 세거든, 여친아. 나 이 정도 이 새끼는 막 작살낼 수 있거든. 그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회에 나와서 힘이 없을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기를 시위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불량 학생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저는. 그 학생들을 불온 학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얘야, 옆에 어린 너보다 약한 사람을 껴안아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의제의라고 있잖아요.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자꾸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안쓰러운 아이들이 서로 공격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연대하고, 그죠? 얘들아, 사랑으로 우리 불온 학생 되자, 체제의 모습을 알아가자, 이렇게 키워주자는 겁니다. 제가 대답이 맞나요? 네. 간단해요. 이 간단한 것을 모르고서 괜히 엉성한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일제가 물타기 작전을 해요. 자,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저 대학교 다닐 때 지겨웠어요. 저 데모 좀 했는데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이게 맨날 데모질이다, 이런 얘기. 물타기 작전을 하는데요. 그래서 불량 학생과 불온 학생을 묶어서 한꺼번에 보내려고 그래요. 어용신문과, 네? 매일신부가 어용신문이거든요. 일제 경찰도 그러려고 그러죠. 다음 가시죠. 이제 불온 학생의 활동을 조금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유관순 누나도 불온 학생이에요.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데모나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도 하고 해야지. 뭔 데모질이야. 불온 학생이야, 유관순 누나. 불온 학생이 더 많아. 유관순 누나만 뜬 거지 다 많아. 사회과학 학습을 하고 동맹휴학을 해요. 학생들이요. 1920년 학생들은 문학서적보다 사회주의 서적을 많이 읽었다는 거죠. 이들은 청년 총동맹 결성과 활동에 적극 나섰는데요. 선진 학생들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왜 과학이라고 했냐면요, 일본 아이들이 사회과학이라는 못 쓰게 해요. 이때 사회과학이랑 전부 마르크스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한 거예요.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같은 사회주의 학생단체를 만들게 됐는데요. 학생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각 학교에서는 일제 반대하는 운동이 아주 치밀하게 벌어집니다. 1920년대 아이들은요, 3.1운동의 자식들이에요. 한번 떠본 거예요. 한번 싸워본 사람이 그 맛을 못 잊어요. 이게 좀 중독 같은 거예요. 동지들 평생 맛 못 잊어요. 3.1운동에서 당금질이 되고 난 다음에 애들이 계속 그 대열에 들어서는 거죠. 예. 제가 손이 굽어가지고, 예. 학생들은 등교 거부, 수업 거부, 동맹 휴교로 맞습니다. 다음이요. 자, 불온 학생들 활동해 보세요. 청년 동맹에 이렇게 가담했고요. 청년 총동맹을 해산을 시키는 막 그런 장면들입니다. 학생들의 작품 중에 하나가요,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잘 안 가르쳐요. 제2의 3.1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과서에 잘 안 가르치냐면요,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빼버려요. 이 60만세 운동은 불온 학생들의 사회주의자를 괴롭힐 수 있는 이벤트였어요. 순정 죽음시대. 더더욱 불온 학생들의 절정인 게 광주 학생 운동. 이 용어 바꿔야 되거든요. 광주 학생 운동 하니까 광주에서만 일어난 걸로 아시는데 아니에요. 전국적인 운동이에요. 11월 3일 만의 운동이 아니고요, 그 다음 해까지 쭉 이어져요. 자, 사진 하나가 있는데 없어졌네? 사진 없나요? 예, 넘어가시죠. 자, 여기서 사진이 하나가 빠졌는데요. 이화여고생들의 그 광주 학생 운동 때 이화여고생들의 그 깃발을 만들고 길거리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나처럼 그리고요, 하나는 망치처럼 그렸어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요, 무산계급 해북 만세라고 적었어요. 이쪽에 망치는 뭐라고 적은 줄 알아요?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예요.
피어간 민족 해방 만세예요. 이렇게 썼어요. 누가? 여고생이. 예. 어느 때? 광주학생들 때. 그 그림이 없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잘린 학생들이 많아요. 광주학생들. 이 잘린 학생들이 뭐였겠어요? 혁명전 노동조합 운동, 농민조합 운동이 막 나서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레즈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림 3개인데요. 동지들, 니들이 잡초처럼 우리를 이렇게 눌러도 우리는 잡초처럼 피어날 거야 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경찰 탄압이 이렇게 있어도 노동운동과 우리 학생운동은 꽃이 필 거야 라는 겁니다. 동지들, 제가 이 그림을 최고의 명화라고 칩니다. 동아일보 25년 5월 1일 날 메이데이 날 어느 독자가 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자본주의 리꼬로 자유세계라고 배웠는데 1925년 5월 2일 날 이 만화에서는 자본주의를 벗겨내고 자유세계를 열자고 그랬습니다. 이 그림에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될까요? 예. 자,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요. 장자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자의 첫 구절이 이렇게 돼요. 피레미 생선이 있었는데 막 고기를 먹고 열심히 커요. 곤이라고는 엄청난 큰 생선이 됐어요. 그죠? 그 곤이라는 생선이 다시 한번 꿈을 꿔요. 나 하늘을 날고 싶어.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단련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투득 곤이 봉이라는 새가 됐어요. 봉황 같은 거죠. 한번 날개짓을 하면 9만 리를 날아간대요. 동지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1500일 동안 노동조합 투쟁을 하고 싸우고, 그죠? 우리는 컸어요. 곤이 됐었어요. 그렇죠? 곤이 됐겠죠. 다시 한번 비약해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와, 그죠? 세계 변혁운동까지 품에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